1인당 지역 내총 생산 33년 연속 전국 꼴찌, 청년들이 매년 5,000명 넘게 떠나는 도시가 있습니다. 평균 연봉은 전국 주요 대도시 중 최저임금 위반 신고율은 4년 연속 전국 1위. 그런데 이 도시에서 자영업자 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억이 넘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는 2만 명이 넘고 백화점 매출은 전국 6위를 유지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도시 대구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특정 국가의 국민소득과 생산량을 측정하는 지표를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범위를 일정 지역으로 축소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력을 분석할 때는 지역 내 총생산 GRDP를 사용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12월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 잠정 결과에 따르면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곳은 울산입니다. 울산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등 대기업들의 주요 생산기지가 위치한 도시입니다.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같은 고부가가치 중화학공업이 집중된 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로도 높은 생산액을 창출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1인당 GRDP가 가장 낮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바로 대구입니다. 2024년 기준 대구의 1인당 GRDP는 3,137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인 4,948만 원에 약 63% 수준에 불과한 수치이고 1위 울산의 8,519만 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대구 GRDP 총액은 약 75조 원으로 전국 11위 수준인데 1위인 경기도 651조 원의 9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구는 무려 1993년 이후 33년째 전국 1인당 GRDP 꼴찌를 기록 중입니다. 2024년 대구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8%로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한 도시가 바로 대구입니다. 전국 평균 성장률 2%와 비교하면 격차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죠. 성장은커녕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대구의 산업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24년 기준 대구의 제조업 비중은 21.3%에 불과한 반면 서비스업은 71.9%로 제조업보다 무려 3.4배나 높습니다. 생산보다는 소비 중심의 구조라는 말이죠. 게다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전국 매출 상위 1000개 기업 중 대구 기업은 고작 20개에 불과하고 중견기업은 122개로 전국 중견기업의 2.2% 수준입니다. 달리 말하면 대구에는 고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조라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이 떠날 수밖에 없고 청년이 떠나니 생산 능력은 더 쪼그라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이 낮으니 임금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대구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723만 원으로 6대 대도시 중 최저 수준입니다. 가장 높은 울산 4,960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1,237만 원, 약 25%나 적은 수치입니다. 평균 연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대구 영북 대학생 청년 노동인권 사업단이 지역 청년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최저임금 위반 경험 비율이 무려 20.5%로 나타났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대구 경북은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율에서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대구의 20대 순이동 인구는 마이너스 4,884명으로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20대 순유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구 전체 순유출 인구 가운데 20대 비율이 약 90%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난 20년간 대구의 순유출 인구 19만 1000여 명 가운데 청년이 76.7%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인적 자원 손실로 이어지고 결국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더욱 힘들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없으니 기업이 안 오고 기업이 없으니 사람이 떠나는 구조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금융자산 10억 이상인 부자는 대구에 2만 800명에 달합니다. 대구 경북을 합치면 3만 1000명 수준이죠. 전국 부자수 순위에서 대구는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전국 4위입니다. 인구가 대구보다 훨씬 많은 인천 약 300만 명의 부자수가 14,600명인 것과 비교하면 대구의 인구 대비 부자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33년째 1인당 GRDP 꼴찌,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매년 수천 명의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부자수만큼은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은 2025년 상반기 기준 매출 7,871억으로 전국 6위를 기록하며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도 많은 편이고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대구 지역 자영업자 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1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인당 생산성은 바닥인데 일부 계층의 소비는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극심한 양극화가 대구에 민낯입니다. 이 기묘한 공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답은 대구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대구는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한 도시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초 대구에는 일본 군수방직 대구공장과 조선어망 대구공장이 들어섰고 1942년 조선방직 대구 메리아스 공장이 설립되면서 대구 섬유공업의 근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실시된 사업체 일제조사를 보면 한국 섬유공업의 24.2%인 약 150개 업체가 경북에 있었고 그중 99개가 대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대구 공업에서 섬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33%, 사실상 섬유가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의 원조와 정부의 섬유산업 육성 정책까지 더해지며 대구는 196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최대 호황기였는데 1990년까지 한국 섬유산업 전체가 한 해 148억 달러를 수출했고 이는 당시 한국 전체 수출의 23%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섬유산업의 메카였던 대구는 수출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한국 섬유산업은 홍콩, 대만과 함께 세계 섬유 수출의 빅3로 불렸으며 당시 대구에서 섬유업으로 먹고 사는 인구가 30만에서 40만 명에 달했습니다. 어릴 때 교과서에 대구가 섬유도시로 소개되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호황기에 기술과 시스템을 익힌 사람들이 독립해 섬유 공장을 차리면서 부자들이 대거 탄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으로 부를 쌓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섬유산업 발달로 인구가 급증하자 주택 수요가 폭발했고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 승격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도심 외곽 개발이 가속화됩니다. 이 시기 부동산과 건설업에 올라탄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죠. 실제로 대구은행 PB 담당자에 따르면 대구 부자들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구의 부자 대부분은 섬유산업과 부동산 개발 시기에 부를 축적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부는 세대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나가던 대구는 왜 지금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1990년대 초부터 섬유산업이 내리막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임금이 빠르게 오르고 노동력 확보도 어려워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도네시아, 태국이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치고 올라왔고 결정타는 중국이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저가 섬유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대구는 해외 시장은 물론 내수 시장에서마저 추월당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대구 섬유업체들이 줄줄이 부도나기 시작했죠. 김대중 정부는 대구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며 6,800억을 투입한 밀라노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진행된 이 사업은 결국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대구 지역 내 봉제업체가 지나치게 적어 해외 기업 유치는커녕 국내 비대구 지역 기업을 유치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핵심 사업인 패션어패럴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통보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표적 예산 낭비 사업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섬유 기업들은 대다수 해외로 이전했고 남은 기업들마저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대구의 산업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1인당 GRDP 꼴찌가 시작된 것이 바로 1993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구에는 새로운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우선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대구 전체 산업용지의 95%가 이미 분양 및 공급이 완료된 상태로 대규모 제조시설을 들일 만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으로 왔다가 3년 이내 타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기업이 78%에 달합니다. 강원도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으로 기업에 적합한 지역 내 고급 인력의 부족과 근로자 이탈 및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주된 이유입니다.
기업이 와도 머물지 않는 도시인 겁니다. 고령화라는 구조적 한계도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대구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2.1%로 부산에 이어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서비스업 총수요의 대부분이 지역 내 고령층 소비로 채워지다 보니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자리 잡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외부 관광객 유입이 활발한 부산과 달리 대구는 백화점과 의료 분야에서는 외부 수요를 끌어오지만 관광은 오히려 순유출 구조입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3년 지역 공급 사용표에 따르면 대구의 지역 내사용 가운데 민간 소비 비중은 31.8%로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높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구는 섬유산업이라는 단일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산업 전환에 실패했고 서비스업마저 저부가가치 중심으로 고착화되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산업 발전과 부동산 개발 시기에 축적된 부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 현실과 부의 분포 사이에 극심한 괴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대구의 미래는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구가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바로 로봇 산업입니다. 대구는 2025년 6월 대한민국 유일의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지정되어 같은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로봇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HD 현대로보틱스 본사가 대구에 있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도 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가로봇 테스트 필드는 대구 달성군에 현재 구축 중으로 완공되면 국내 로봇 증의 핵심 거점이 될 시설입니다. 대구의 로봇 산업 업체 수는 233개로 비수도권 중 1위이며 기계 및 부품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메카트로닉스 산업이 로봇 생태계의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 로봇 시장은 AI 기술 발전과 노동력 부족이 맞물리며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대구 입장에서는 절대 놓쳐선 안 될 기회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K-메디허브를 중심으로 한 첨단의료산업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순유출 인구의 약 90%가 20대인 지금 인재가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좋은 산업 인프라가 갖춰져도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로봇을 만들 사람이 없으면 로봇 산업도 공허한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주목하는 대구의 핵심 과제는 결국 단 하나입니다.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 3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경제 꼴찌 자리를 지켜온 대구가 로봇과 첨단 의료라는 새로운 무기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앞으로 몇 년이 진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